안녕하세요. 네, 대익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을 봤잖아요. 저는 수능날 전날에 한번 팔이 부러져가지고 수능을 완전히 그냥 망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에피소드 풀면 좋겠네요. 수능도 보고 또 이제 다들 대학교 가잖아요. 다들 이제 가면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취업 준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이상형도 꿈꾸고 그럴 텐데, 이제 저도 뭐 20대 때 그런 대학생 때 그런 꿈을 갖고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죠. 뭐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도전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갑자기 수능 그 시기가 되니까 제가 이제 20대 때 했던 것들이 또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가장 잘했던 것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뭐 대부분 저 실패에 대한 이야기고요. 많이 발렸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희망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어떻게든 억지로 끌고 가면서 한번 영상을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냥 재밌게 가볍게 한번 봐주시고요. 네,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내가 대학생 때 가장 잘했던 것. 제가 대학생 때 가장 잘했던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고 고생하고 하는 고생담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게 나에게 그래도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었구나 라고 이제 느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저는 제가 도전한 것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우울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그걸 더 잘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였냐면 참고로 여기서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오류냐면, 저는 이런 아이였어요. 이런 거는 인생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생 때 이렇게 포즈를 취해본 기억이 없네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 저는 20대 때 꿈이 있었어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었거든요. 애널리스트 막 기업 분석해주고, 기업 이게 이 주식은 사라 마라 하는, 뭐 사라 마라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인데, 그거를 좀 꿈꿔왔어가지고 그 관련해서 20살 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경제 금융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대학생 때는 저는 거의 수험생의 모드였다고 봐도 충분할 정도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경제 금융 공부에 대한 공부를 정말 원 없이 해봤던 게 대학생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데, 특히 뭐 자격증 공부뿐만 아니라 그 관련해서 이때 뭐 지적 호기심도 엄청났을 때여가지고, 뭐 경제서적, 금융서적, 뭐 기본 금융 교양 도서, 온갖, 그때는 경제 금융에 대한 용어 자체에 꽂혔어가지고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좀 자격증 공부 또는 뭐 그런 체계적인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 교양 서적들, 그러니까 그 사회과학 도서들 있죠. 경제 금융 관련된 사회과학 도서들도 정말 많이 보고, 또 기사도 많이 보고 했던 뭐 그런 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는 무역학과였고요. 이 공부는 거의 안 하고 금융 공부를 많이 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서 경험해 보자면, 무역은 솔직히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한때 꿈꾸었던 또 자격증 공부를 했던 변천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제가 준비했던 자격증이었는데, 첫 자격증은 이제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군대에서부터 어떻게 회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회계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금융에 대한 꿈이 좀 더 깊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금융 3종이라고 하죠. 이제 펀드 투자, 파생 상품 투자, 뭐 증권 금융 투자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저 때는 이랬었어요. 그래서 금융 3종 자격증 공부도 하고, 금융 투자 분석사, 뭐 투자 자산 운용사,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CFA 1차 자격증까지 공부를 했었죠.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뭐 한 2, 3학년에 걸쳐가지고 이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뭐 학과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 공부도 하면서도 그 애널리스트라는 꿈을 좀 펼쳐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수한 자격증들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경제, 금융에 대해서 기본 용어, 지식 이런 것들을 정말 원 없이
징그럽게 한번 파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또 우연한 기회가 생겨가지고 뭐 보험 설계사로 잠깐 일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보험 설계사 자격증하고 변액보험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 이제 저는 금융에 대한 거의 뭐 완전 무장을 탑재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냥 간단하게 이 관련된 자격증들에 대한 과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공부를 했다라는 정도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재경관리사 과목에 대해서 제가 그 과목을 그냥 짧게 제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은 재무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뭐 재무회계, 뭐 예를 들면 뭐 기업에서 그냥 뭐 재무상태표 보고 뭐 기업의 재무제표 볼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를 그냥 공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 그 다음 뭐 세금적인 관련해가지고 뭐 기타 이것저것 하는 거,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기업에서 회계를 어떻게 좀 다루는지 내부적으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고문의 시작이었죠. 저는 이제 이게 뭐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3개월인가 3-4개월인가 아무튼 공부하고 땄는데 한 번에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좀 소질이 있나 보다,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 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개삽질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부터 금융 3종 자격증인데,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걸 공부를 했고요. 그냥 펀드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공부했다고 보시면 돼요. 펀드가 뭔지, 파생상품 펀드가 뭔지, 부동산 펀드가 뭔지, 개념 설명 뭐 이런 거 다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뭐 파생상품 투자도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쓸데없죠. 파생상품, 선물 옵션, 수합, 그때 뭐 콜옵션, 풋옵션, 무슨 아무튼 콜옵션도 막 종류가 되게 많아요. 풋백 옵션, 아무튼 여러 이상한 용어들, 막 통화 수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 용어를 다 여기서 배웠다. 재밌었어요, 공부할 때는. 펀드 투자는 합격했고요. 얘는 이제 떨어졌죠. 얘는 이제 그 유명한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아쉽게 떨어지는 거. 얘는 이제 불합격했는데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 기분을 많이 씁쓸하게 했던 자격증이었고, 또 공부를 했는데 이거 그냥 금융 증권에 관한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용어 같은 것들을 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에 나는 게 딱히 없네요. 얘 뭐 배웠지? 아무튼 얘도 은근 어려웠거든요. 아무튼 우겨 넣는 지식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우겨 넣을 그 내용들은 정말 많았다. 펀드, 파생, 뭐 증권 투자해가지고 그 세 개만 제대로 공부만 해도 금융과 관련된 엔간한 기본 지식은 다 배웁니다. 대부분이 다 쓸모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 자격증 넘어서 이제 한 번에 종합적으로 너 어떻게 다시 한번 시험 쳐볼래? 라는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자격증이에요. 금융투자 분석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세 개의 자격증을 좀 더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자격증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뭐 증권 분석, 기업 주식 가치 평가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재무 제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뭐 좀 배우고, 뭐 그다음에 뭐 증권에 대해서 뭐 법률적인 것도 좀 배우면서 주식과 관련된 웬만한 모든 뭐 경제 용어, 금융 용어를 다 공부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치 평가, 뭐 계량 분석, M&A 할 때는 뭐 기업을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또 뭐 채권은 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뭐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막 이것들 다 그냥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3종 때 배웠던 자격증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제가 떨어집니다. 불합격해요. 이거 불합격해서 좌절을 하죠. 좌절을 하는데, 아니다, 나는 이제 더 큰 꿈이 있다. 난 뭐 더 큰 공부를 하면 되고, 내가 나아가야 할 자격증이 따로 있다. 더 정진을 해보자 해가지고 또 하나의 자격증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한 자격증이 뭐냐,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펀드 매니저인가? 펀드 매니저를 하려면 아마 이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격증 공부를까지 하면서 이제 또 한 번 좋게 얘기하면 한 번 더 뭐 약간 심화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또 한 번 금융상품, 부동산 관련 상품, 뭐 대안투자, 뭐 투자 분석, 리스크, 이것들을 또 한 번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 금융 관련 그 자격증 또는 공부를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한 3번은 개빡세게 합니다. 이렇게 자격증으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얘도
떨어진다. 얘도 떨어졌습니다. 얘도 불합격.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 분석사도 불합격, 투자자산운용사도 불합격. 근데 얘네들 과목 공부하는 게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비슷해요. 근데 떨어졌다. 그래서 공부는 많이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도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니야. 이 자격증도 나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나는 더 큰 꿈이 있어. 야, 애널리스트는 꼭 이 자격증 필요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니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입사를 하기 힘들거든요. 더 큰 간지나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더 간지나는 자격증을 따서 이것들을 죄다 커버치겠다, 패스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더 큰 꿈을 꿉니다. 뭐냐?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한글로 된 자격증이잖아요. 자, 똑같은 내용을 저는 이제 영어로 준비를 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들. 그게 뭐냐? CFA라는 자격증인데 이제 국제재무분석사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3차까지 자격증이 있는데 저는 이제 1차만 보고 말았어요. 왜냐면은 1차에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이죠. 아무튼 뭐냐, 자, 똑같은 내용을 이제 경제금융 관련 전문 자격증을 이제 금융 3종에서 한번 공부했다 치고 제대로, 물론 그 전에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을 통해서 재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이제 빵빵하게 탑재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 3종 자격증을 통해서 경제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싹 이제 탑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융 투자 분석사를 통해서 한번 딱 1회복을 해요. 1회 반복 전체적인 또 공부를 해서 탈락. 그리고 투자자산운용사라는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2회독을 합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탈락. 그렇게 해서 나는 더 큰 꿈이 있다, 미래에 대한 더 큰 꿈을 꾸겠다 해서 이제 나는 CFA 1차를 보고 3차까지 해가지고 이걸로 한 번에 다 만회를 하겠다. 이제 영어로 된 자격증이죠.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 준비를 합니다. 윤리, 뭐 통계, 뭐 경제학, FRA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재무 분석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죠. 이게 이제 준비하는데 한테 200만 원 넘게 들어간 자격증이었는데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져가지고 제가 한번 꿈을 잃고 방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자격증이 저의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같은 거였거든요. 이건 합격을 하면서 합격하고 막 2차, 3차까지 이렇게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차에서 떨어져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재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경제적 여건도 안 되고 또 뭐 인강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재시험을 하기가 좀 상황상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꿈을 접은 가슴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기회 돼가지고 한 번 더 3, 4년 뒤에 한 번 더 이 시험을 똑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 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총 2번 봤는데 또 떨어졌다. 아무튼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대학생 때 이 시험을 1차로 본 거니까 지금 대학생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제 꿈이 좌절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많이 데이기도 많이 데이고, 그래서 이제 금융은 진짜 내 갈 길이 아닌 건가 해가지고 참 많은 고민과 후회와 시련을 안겨준 경험이었는데, 20대 때 이제 이 자격증 실패 이것과는 별개로 제가 경제금융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저는 가슴도 많이 아프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뭐 인생이 억울하거나 뭐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공부 못해서 떨어진 건데 운이 없어서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못해서 떨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가지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로 그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책을 뭐 2-3번 읽은 게 아니라 아예 자격증으로 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막 몇 회 반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경제금융에 대한 그 나름 체계적인 공부를, 어쨌든 자격증 그 과목 범위를 다 이렇게 공부를 한 거니까 체계적인 공부를 정말 지겹도록 해봐가지고 약간 그쪽에 대한 묘한 해방감? 쾌감? 뭐 이런 게 좀 들었었어요. 정말 속이 뻥 뚫린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은 뭐 웬만한 그 뭐 경제금융 교양도서 또는 사회과학도서 책을 보면은 이제 한 번쯤은 다 접해봤던 내용들인 거예요. 신기한 내용이 없어. 그냥 다 아는 내용이야. 아니야, 똑같은 내용 이렇게 기획해보는 거, 또 이 내용을 이렇게 기획해보고 저 내용을 이렇게 기획해본 책들인 거지. 다 그 베이스는 어쨌든 제가 공부했던 그 과목 안에 있었던 거니까 정말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주식, 회계, 부동산, 환율, 뭐 원자재, 파생상품, 뭐 그냥 다들
일반인들이라면은 용어 자체가 새롭고 뭐 생소하고 막 그랬을 법한 내용들이 저는 너무나 친숙하게 들어왔던 거죠. 다 알아. 다 접해봤고 뭐 다 계산해보고 다 삽질도 해보고 그러니까 경제 기사를 보거나 뭐 경제 뉴스 또는 뭐 그런 뭐 재테크 영상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지금 이제 생각에서는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자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그 뭐 예를 들면 뭐 소득 쓰고 뭐 이게 막 개인 재무 분석, 재무 분석, 재무 상태 분석, 뭐 개인 자산 관리, 현금 어떻게 얼마나 저축을 하고 뭐 앞으로 나는 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뭐 좀 그쪽으로도 공부를 해서 그런지 약간 막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는 게 제 취미예요. 취미. 사실상 그 당시에는 그게 취미였었어요. 막 경제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이 한 32세 이제 취업해가지고 뭐 소득 뭐 한 300만 원 버는데 뭐 이것저것 쓸 거 해가지고 저축 50만 원밖에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것들의 기사들이 많이 접했어요. 접하면은 이제 뭐 거기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도움도 주고 하는 뭐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을 저도 똑같이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막 재무 분석 해보고 자산 관리 분석 해보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보험 설계사로 잠깐 일하면서도 막 국민연금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막 다 그려보고 그리고 보험이 나한테 뭐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아니면 뭐 연금보험이 정말 어떻게 나한테 뭐 중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이롭고 누군가에게는 이롭지 않은지 뭐 이런 것도 다 공부해보는 시절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주식, 경제, 금융 이쪽에 대한 베이직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막 활용하면서 막 이 자산 관리에 대한 막 저만의 막 기준점이 생겼다가 말았다가 생겼다가 말았다가 막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자양분으로 남았죠. 그때 당시엔 몰랐죠. 그냥 그런 것들을 늘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고 쟤는 200만 원 벌면은 뭐 저축 이만큼 하고 쟤는 500만 원 벌면은 소득을 이만큼 쓰는구나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그런 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지식들을 결합시키니까 좀 더 복합적이고 좀 더 종합적인 이렇게 저만의 안목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또 하나는 저는 이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금융투자 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CFA도 그렇고 뭐냐면은 직업보단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 상담해주고 뭐 그런 거를 해줬을 때 직업적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얼마를 버느냐, 너가 저축을 얼마나 하느냐, 그 저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산 배분이 꾸려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돈을 버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돈을 5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어도 내 소비가 뭐 800만 원, 900만 원이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자산 관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게 저축이다. 그리고 그 저축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따라서 자산 관리가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제가 나중에 돈을 벌려고 할 때도 직업적인 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고민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막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것과 별개로 또 막 사회적 위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지만 직업보다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얼마의 저축이 가능하고 얼마의 뭐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리적인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성공, 명예, 돈 이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제가 배운 거는 돈이었고 또 저도 이 금융, 이 경제 재테크에서는 명예와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과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저축이 중요하구나. 여기는 이 재테크 세계에서는 저축이 깡패예요. 소득도 소득인데 저축이 깡패예요. 저축으로 상대방의 비교 우위 그런 거라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느끼게 되었다. 공부는 시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지금은 이거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고 힘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내가 좋아했던 공부였고 또 대학생이었으니까 수업 끝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할 수 있는 여력들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재밌었지만 좀 시간도 좀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나서 여가 시간과는 별도로 이런 공부를 잘 못하겠는 게 여전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찍고 뭐 피아노도 치고 뭐 글도 쓰고 하는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금융 공부를 못할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좀 더 매력적인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그때 당시만의 그 시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게 좋았죠. 경제 금융 지식은 어딜 가든 써먹을 수 있다. 저는 진짜로 이게 정말 컸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든 써먹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경제 금융 뉴스를 볼 때 하나도 거부감이 들지 않고 그냥 라디오처럼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막 그거를 따로 찾아서 공부할 필요가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이런 것들을 숨 쉬듯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로 관심이 있고 막 진짜 배워야 돼라는 마인드를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이 뭐 연애 일상 뉴스 보고 뭐 이렇게 뉴스 보듯이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마트에서 좀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숨 쉬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는 내용도 또 듣고 모르는 내용도 모르는 내용이라면 모르는 내용이니까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숨 쉬듯이 듣는다. 약간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 써먹을 수 있는 게 좀 컸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유튜브 보니까 이런 금융 경제 공부는 저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회 나가서는 경제 금융 공부를 안 가르친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것들을 잘 모른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친대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솔직히 마땅치 않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돈 관련 공부는 언젠가 한 번은 꼭 해야만 하는 과정이다라고 요즘 새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시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그때 못했으면 지금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의 저라면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 해놔서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경제 공부해놓은 게 제가 제 인생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때 많이 공부를 하고 그때 많이 좀 지식도 접하고 뭐 그 경험들을 많이 좀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주식이 한참 올라가고 부동산도 한참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들 그거를 그냥 비싸다고 아니면 그냥 넉넉고 보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저는 다행히도 그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지금이 내가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는 기회구나라고 해가지고 내 판단으로 그 시기는 상승기가 맞았지만 최고점이 맞았지만 그거를 제가 느끼기에 휩쓸려서 산 게 아니고 내 판단으로 집을 사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커리어를 포기하고 직업 명예보단 차라리 실리 하고 싶은 것과 돈을 버는 것과 분리시킨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이 지금과 같은 삶을 살려는데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경제 금융 그쪽이 큰 밑거름이 되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제 금융 공부를 많이 하면서 왔었던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면 2008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에 뭐 유럽발 재정위기, 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중국이 급부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미국이랑 이렇게 한번 전면전 펼치려고 한 것도 있었고 2, 3년 전에 그 코로나 때 주식이 이렇게 쫙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이게 책으로 읽고 그냥 지표만 보고 접하는 거랑 진짜 그 시기 때 한번 살아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는 다행히도 2008년 9년부터 최근까지 그 경제적 역사적 사건들을 약간 좀 체험했던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하필 그때 내가 경제 공부를 한창 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접했어가지고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까먹어도 본능이라고 하죠. 몸은 기억할 것 같아요. 이 시기가 그 시기구나. 이 시기는 그 시기와 비교해서 이렇게 될 것 같구나. 약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많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경제 금융 관련 영상도 좀 만들고 싶은데 나중에 뭐 참고 자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죠. 자격증은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지고 많이 실패하고 그랬지만 그게 꼭 그 시기 때는 실패이고 내 꿈을 앗아갈 만큼 아픈 상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뭐 20대 때 일이었었던 거고 또 30대 40대 뭐 50대는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그것들이 자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해가지고 크게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떨어진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게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다가오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뭐 삶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생이라면 그런 마인드로 좀 이렇게 대범하게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최대한 짧고 다 자르고 편집을 해봐야겠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